안녕하세요. 시작하면 되나요?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전반 6조의 김종현입니다. 저희 조가 발표하게 될 건물은 미국 뉴욕시의 맨하튼에 위치하고 있는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대한 개요와 빔을 사용한 간단한 설계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하겠고, 그 다음은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건축 설계와 구조 설계사의 협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는 레빗을 이용한 설계 전략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겠고, 마지막으로는 기계 설비 모델링 MEP라고 알려진 모델링을 하는 회사에 대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9.11 테러로 유명한 미국 뉴욕 맨하튼의 그 그라운드 제로라고 알려진 곳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대지는 테러로 인한 잔재뿐만 아니라 지하부의 지하철 노선과 지하 상가 등과의 연결을 고려하여야 됐기 때문에 지하부에 대한 그 설계가 좀 더 생각이 돼야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지하부에 대한 계획을 시작으로 빔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다른 파트의 설계에서도 그 빔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가 일어났던 대지라는 점을 우려해서 안전 설계를 위해서 일반적인 타워부 아래에 그 두꺼운 기단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고, 이 기단부는 처음엔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지도록 계획이 되었지만 타워의 조화와 미적인 면을 고려해서 폭발 저항 유리와 스테인리스판이라는 재료로 마감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타워의 입면은 앞에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패널들이 엇갈려 배치되는 형태를 띠어서, 그로 인해서 평면의 형태 또한 사각형에서 마름모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물의 옥상에는 안테나와 방송용 공간을 위한 첨탑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건물의 구조는 철골 모멘트 골조 구조라고 알려져 있고, 건물 내부에는 기둥이 없어서 내부에 두꺼운 코어 공간을 이용해서 코어 중심 구조로 건물이 하중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평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층부의 평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각형 평면에 가깝지만 층고가 점점 올라갈수록 모서리 부분이 깎여 들어가면서 마지막엔 마름모에 가까운 형태의 평면형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코어의 비중이 건물 내에서 크기 때문에 그 하중 지지를 전체적인 코어의 두꺼운 벽이 지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설계는 크게 건축 설계, 구조 설계, 그리고 기계 설비 구조로 나누어서 그 전체적인 설계를 담당한 SOM사가 그 구조 설계사와 설비 설계사와 함께 협업을 해서 그 설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업 과정에서 오토데스크 레빗사에서 제공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그 건축 설계, 구조 설계, 설비 설계 간의 오차를 줄여나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SOM사와 WSP사가 건축 설계와 구조 설계 간의 그런 오차를 빔을 활용해서 어떻게 줄여나가는지에 대한 발표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저는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설계에 참여한 설계 기업과 그리고 구조 기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설계 회사는 바로 SOM입니다. 스키느모어 앤 오잉스 그리고 메릴이 함께한 기업인데요. SOM은 SOM은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엔지니어링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모든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야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SOM은 협업이 가장 중요한 회사의 지침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빔 프로세스 적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 두 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예가 바로 두바이의 카양 타워인데요. 타워 형상이 정형에서 벗어난 뒤틀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SOM사에서는 BIM의 파라메트릭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 디자인을 계획해 나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예는 상하이에 있는 화이트 매그놀리아 플라자인데요. BIM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후반부에서 건축주가 전체 건물 면적을 수정을 요구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기존 방법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워널드 트레이드 센터의 구조 계획에 참여한 회사가 바로 WSP인데요. WSP는 전 세계 민간 및 공공 부분의 구조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설계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WSP는 초기 수주부터 계획, 프로세스, 건설 및 공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통합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WSP가 설계한 건물 중에 핀란드의 오울루에 있는 핀킨노 단지는 구조 설계 외에서도 테크라 스트럭처스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만든 3차원 구조 모델이 프로젝트 관리에 사용되었습니다. 또 구조 설계에서 3차원 모델링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3D 구조 모델 기반으로 4D 프로젝트 관리를 행했습니다. 또 이 프로젝트에서는 구조 설계자가 WSP로 보고서를 보내며 이 디자인 작업이 제공됨에 따라서 계획자가 최신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는 프랑크 게리가 설계한 루 로버 센터의 뇌건강 센터인데요. 이 건물에서는 G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수백만 개의 BIM 객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G팀은 최근 본질적 업계 전반에 걸쳐 건축가, 엔지니어 및 계약자의 일을 연결하는 기술이었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산업 분야의 팀 구성원이 인터넷 브라우저 창에서 작업 파일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레빗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20세기를 지나면서 산업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건축가와 엔지니어는 각자 일하게 되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게 되는데 각 분야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고 또 각자 다른 설계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분야와 설계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건축가가 구조 엔지니어링사에게 전달한 자료들은 단순한 2D 계획 도면이었는데요. 이 밖에 이런 자료들은 3차원 모델이 표현하는 만큼의 정보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2D CAD로 이런 복잡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힘들었고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를 단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게 되면서 BIM이 시작되게 됩니다. 설계 과정에서 여러 설계 분야 간의 협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더욱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설계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워놀드 트레이더 센터로 돌아오는데요. 이 타워는 신속하게 계획이 가능해야 했고 또한 보안까지 함께 갖췄어야만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워놀드 트레이드 센터는 다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 전체와 통합이 가능해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SOM은 건축 기본 설계 도구로 레빗 아키텍처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건축가, 엔지니어, 시공자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었는데요. 원래는 기단부만 레빗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을 보았을 때 전체 건물 설계에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BIM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설계가 생각보다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일정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SOM에서는 효율적인 설계를 위한 설계 전략이 있었습니다. 1층부터 19층의 기단부 외피, 메인 타워 외피, 그리고 타워의 코어 구조, 그리고 첨탑으로 이 5가지로 나누어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WSP는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레빗 스트럭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로 레빗 건물
설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직접 클라우드에서 구조 설계의 정적 분석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계자와 엔지니어는 레빗에서 작업하면서 동시 분석을 수행하거나 구조 설계 개념의 평행 분석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 해석 모델은 모델링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모델의 전체적인 엔지니어링 설명을 단순한 3D 표현입니다. 해석 모델은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구성하고 분석 및 설계 응용 프로그램으로 내보낼 수 있는 구조 구성 요소, 형상, 그리고 재료 특성 및 하중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스트럭처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레빗에서 결과를 시각화하여 하중 경로를 확인하고 구조 분석 결과를 지도 다이어그램화할 수 있습니다. 유한 요소법인 FEM 없이 중력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하게 구조 하중 및 반력을 파악하고 설계 단계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석을 통해서는 예상되는 에너지 및 수명 주기를 비교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 수준 및 건물 수명 주기 비용을 예측합니다. 이것은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사용된 그런 구조 분석인데요. 건물의 횡하중과 풍하중 그리고 중력에 의한 하중을 예측한 것과 그리고 맨 위에 첨탑의 횡하중을 예측했던 다이어그램입니다. SOM이랑 WSP가 레빗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장점으로는 모델링 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점과 또한 실시간으로 3D 모델을 통해 결과를 비교할 수 있어서 실제로 3D 모델을 곧바로 회의실에 가져가 타워에 열을 가했을 때 이 열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보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레빗 스트럭처는 해석 모델과 실제 모델을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설계회사와 구조회사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구조적인 오류를 초래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었던 신속성은 레빗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야가 동일한 데이트 상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건너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레빗 파라메트릭 변경 엔진은 어디에서나 모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자동으로 전체 도면 세트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프트웨어는 모든 변경 사항들을 수동으로 가져와야 했지만 레빗은 이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해 주었습니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에서 비교해서 데이터 추출 과정에서의 에러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자체적으로 3D 모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적이 있었으나 사용상의 제약으로 결국 대부분의 작업을 오토캐드에 2D로만 처리했어야 했던 SOM에서 레빗은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에 레빗 사용에서의 어려웠던 점도 있었는데요. SOM은 많은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레빗과 같은 제품은 아직 플랫폼이 통합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익히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2D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오토캐드를 사용하고 렌더링이 필요할 때는 3D 맥스를 사용하면서 이제 여러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설비를 담당했던 JBMB라는 회사와 설비에 사용되는 레빗 MEP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덤 타워의 설비를 담당했던 JBMB는 1915년에 설립되었고 직종은 MEP, Mechanical, Electrical and Plumbing과 빌딩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전기, 배관, 화재 보호, 빌딩 관리 시스템 등 전반적인 설비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JBMB가 담당했던 건축물들로는 투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허드슨 야드, 시카고 시어스 타워 등이 있습니다. JBMB는 프리덤 타워를 설계할 당시 레빗 MEP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레빗 MEP는 전기, 배관 등 설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레빗 플랫폼의 향상된 수준 덕분에 레빗 MEP를 사용한 결과 변경 주문과 시간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레빗 MEP를 사용하면 기계 시스템, 전기 시스템, 파이프 시스템 등을 설계할 수 있고
기계 시스템은 공기 터미널 및 기계 장비를 배치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덕트 시스템과 같은 부분을 설계할 수 있고, 이러한 덕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건물의 난방 및 냉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설계 시 자동 시스템 작성 도구를 사용하여 덕트 라우팅 배치를 작성하고 공급 및 순환 시스템 구성 요소를 연결합니다. 전기 시스템은 전기 회로를 작성하여 프로젝트의 장치 조명 설비 및 전기 시설물들을 배치합니다. 파이프 시스템은 기계 구성 요소를 모델에 배치하고 공급 또는 순환 시스템에 지정하여 파이프 시스템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배치 도구를 사용하여 시스템 구성 요소를 연결하는 파이프에 대한 최상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 부품으로 모델을 작성하거나 설계 모델의 제작 의도를 반영한 모델로 변환하고 시공 전문 업체와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모델의 모든 영역에 공간을 배치하여 건물 모델의 난방 및 냉방 부하를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값을 지정할 수 있고, 구역 도구를 사용하여 난방 및 습도 제어 시스템과 같은 환경 제어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는 공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주사기와 선택기를 사용하여 덕트 또는 파이프 시스템의 특성들을 볼 수 있으며, 각 시스템 회로 탭에서 요소의 커넥터와 연관된 시스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레빗 MEP로 설비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으며, 레빗 MEP는 현재 레빗 플랫폼에 포함되어 있어 구조 설계 기술자들과 자유롭게 협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인데요. 레빗을 이용한 협업 단계에서 클라우드 기반 공유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고, 이로 인해 건축 설계회사, 구조 설계회사, 그리고 기계 설비회사의 모델링 간의 오차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 혁신적이었다고 생각하였고,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미국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BIM 방면에서 보면 잘 활용한 건물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는 대부분의 것을 오토데스크 레빗을 통해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오토데스크에서도 필요한 레빗 MEP를 발전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설계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갔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배운 레빗이 다가 아니라는 점과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높은 타워가 설계되면서 미국인들의 자부심과 궁금증이 커져 이런 여러 사고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는데, 또한 끔찍한 빌딩 테러가 일어났던 자리에 또다시 높은 타워를 세운다는 사실이 논란을 일으키기 충분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워의 설계 과정에서 테러의 위협에 대한 안전 설계나 보안을 중시한 점에서 과거의 약점을 잘 보완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EP 외에 건축 설계, 구조 설계 단계에서도 레빗 프로그램이 사용되어서 레빗이 회사 간의 협업에 적합한 모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